윤혜진은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52세, 대한민국 금융기에서 손꼽히는 여성 CEO였고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관리하며 여러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그녀의 삶은 한편으로 고루하고 단단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은 50년이 넘었고 결혼이라는 선택지는 그녀에게 있어 그저 선택하지 않은 길일 뿐이었다. 그녀의 비밀 중 하나는 서울의 낡은 골목에 있는 작은 무료 급식소였다.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부유한 사업가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윤혜진은 익명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음식 배급대 뒤에서 노인들과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눠주는 일은 그녀에게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외로움에 대한 작은 보상 같은 것이었다. 혜진이 이 급식소를 처음 찾은 날은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단정히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문을 열었다. 주방에서 일하는 김 사장이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매사에 세심한 관찰력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급식소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허리가 굽은 노인,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그리고 거리에서 온 젊은 노숙자들까지. 혜진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얼굴을 훑으며 그들의 표정과 행동,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이 그녀가 가진 진짜 재산이었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녀는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는 능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그녀의 시선을 잡았다. 회색 일투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 그는 눈에 띄게 소박한 모습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흔히 노숙자라고 불렀지만 혜진의 눈에는 달랐다. 그는 식판을 받자마자 자리를 잡으러 가지 않았다. 대신 뒤쪽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먼저 식판을 내밀었다. 할머니, 먼저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떨림이 없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당황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그는 남은 음식을 자신이 조용히 챙기고 식사 후에는 직접 설거지를 했다. 주방 아주머니가 그냥 우리가 해줄게요라고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먹은 건 제가 치우는 게 맞아요. 혜진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50살이 넘도록 남자로 인해 심장이 뛰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청년의 행동은 다르게 다가왔다. 그는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사무실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청원서들을 바라보았다. 재벌, 정치인, 의사, 화려한 스펙을 가진 남자들이 그녀에게 고운 편지를 보냈지만 혜진은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돈과 명예가 있을 때 누구나 다정할 수 있지만 이기 앞에서도 사람다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녀가 기다려온 사람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번쩍이는 빌딩의 불빛과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 사이로 아직 거리에서 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청년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이상하게도 혜진의 가슴은 아팠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아픔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30년 전의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공사장 앞에서 찍힌 젊은 시절의 혜진. 그때도 가난했고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기술을 배우고 머리를 굴려 작은 힘으로 세상에 맞섰다. 저 청년도 할 수 있을까? 혜진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일부러 급식소에 일찍 도착했다. 청년이 오기 전 그의 모습을 또 한 번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전 11시,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혜진은 구석에 앉아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11시 30분, 회색 유투의 청년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맑고 세상에 굴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혜진은 그 순간 확신했다. 그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계속 관찰하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혜진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한 채 청년이 가진 내면의 힘과 순수함을 계속해서 탐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람 보는 눈 하나로 50년을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혜진은 어제 만난 청년을 계속 생각하며 다시 급식소를 찾았다. 그의 이름을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혜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의 행동과 태도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노숙자일 뿐 아니라 세상에 굴하지 않고 사람다움을 지키는 힘이 있었다. 그 힘이 혜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급식소에 들어서자 김 사장이 반갑게 맞았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민호 씨는 벌써 와서 준비 중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급식소 구석에서 조용히 서류와 도구들을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다. 혜진은 그의 자세와 행동을 관찰하며 마음속으로 판단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혜진은 속으로 결심했다. 이 청년에게 작은 시험을 주어 그의 능력과 사고방식을 확인해 보겠다고. 그녀는 김 사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민우 씨에게 새로운 배치를 맡겨보세요. 식재료는 제한되어 있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보라고 전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잠시 멈췄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급식소의 구조와 동선을 빠르게 파악한 그는 먼저 주방에서 재료를 정리하고 배식 구력과 조리 구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세웠다. 냉장고의 위치, 조리대 순서, 음식 배식 경로까지 세심하게 계산하며 하루 일정을 조정했다. 혜진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다. 그는 이론을 배우지 않았지만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공사 현장과 식당에서 일하며 터득한 노하우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었다. 혜진의 마음속에서 점점 강해지는 호기심과 흥미가 느껴졌다. 단순한 관찰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그날 점심시간, 민호는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남은 음식과 설거지를 책임졌다. 그는 손님이 많아 바쁜 상황에서도 질서와 속도를 유지하며 작은 실수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김 사장이 옆에서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맡은 일은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자신감이 있었다. 혜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단순히 사람이 착하다거나 정직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점심이 끝난 후 혜진은 민호를 잠시 불러 조용히 물었다. 오늘 배치와 동선 조정은 잘했나요? 민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효율을 조금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재료 낭비가 줄고 작업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성취가 바로 그의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날 오후 혜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민호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과 판단력, 행동의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자신의 과거와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혜진은 그를 단순한 노숙자로 바라보는 세상과 달리 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다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청년에게 앞으로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미래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직업적 평가와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그로부터 2주일 동안 혜진은 매일 급식소를 방문하며 민호를 관찰했다. 민호는 항상 같은 시간에 나타나고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성실했고 예의에 바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혜진은 그의 행동을 기록하며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날 혜진은 작은 결심을 했다.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겠다. 단순한 봉사나 관찰을 넘어 내가 가진 자원을 통해 그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다음 단계의 시험과 기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주말, 혜진은 급식소에서 민호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민호 씨,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있나요? 조리 과정과 재료 배치를 더 효율적으로 바꿀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요. 민호는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그 순간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세상의 편견과 제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혜진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민호에게 더 큰 책임과 기회를 주고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진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의 얼굴과 오늘의 작은 성취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혜진은 민호의 행동과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사설 탐정을 통해 그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닌 그의 성격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싶었다. 민호가 가진 내면의 힘이 단순한 표면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져진 것임을 확인하고 싶었다.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에는 민호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삶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 그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는 여동생과 함께 살아야 했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가난은 어린 민호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동생을 지키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했다. 청소년기에는 공사 현장과 식당, 공장 등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부족한 잠과 끼니를 견뎠다. 그는 돈을 버는 방법만 익힌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배웠다. 성인이 된 후, 그는 한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쳤다. 치료를 위해 모든 돈을 쓰고 일자리를 잃은 뒤 거리에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고시원에서 동생과 떨어져 혼자 지내며 도서관에서 경제학과 경영학 서적을 읽으며 자기 개발을 계속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사람다움과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혜진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면의 인간성과 책임감은 그대로였다. 동생을 지키고 어르신들을 존중하며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살아왔다. 혜진은 그의 눈빛과 행동이 바로 이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혜진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청년이 가진 강인함과 순수함, 그리고 책임감은 단순히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경험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세상이 그를 얕보아도 그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혜진은 속으로 결심했다.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다음 날, 혜진은 급식소에서 민호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민호 씨,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작은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혜진은 그에게 조금 더 큰 책임을 주었다. 급식소의 전체 운영을 관찰하고
재료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도서관에서 배운 지식을 결합하려 작은 개선안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민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 부모님의 사고, 동생을 지킨 이야기, 그리고 거리에서의 삶. 그는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지만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았다. 혜진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믿었다. 민호의 솔직함과 내면의 강인함은 혜진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의 삶과 자신과의 차이, 나이의 간격, 사회적 시선, 모든 것이 현실적인 장벽으로 다가왔다. 급식소의 한 주가 지나면서 혜진은 민호의 능력과 성실함,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혜진은 그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사무실에서 민호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급식소의 운영을 개선하고 그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의 잠재력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새로운 감정을 발견할 것이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삶의 시련 속에서 단단해진 사람,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견뎌낸 사람. 그의 눈빛은 희망과 의지를 담고 있었고, 혜진은 그 안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설렘을 발견했다. 그 밤, 혜진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민호의 모습과 오늘의 작은 성취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단순한 관찰은 끝이다. 기회를 주고 그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며칠 후, 르네즈는 민호가 급식소에서 보여준 능력과 성실함에 감탄하며 점점 그의 존재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단순히 청년이 아니었다. 삶의 시련 속에서 단단해진 사람,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지켜온 진정한 인간이었다. 혜진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점심, 혜진은 민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민호 씨, 오늘 배치와 운영 계획을 검토해봤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다만 몇 가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놀란 듯 잠시 눈을 크게 뜨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혜진은 그의 태도에서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았다. 그 모습은 혜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다. 나이 차이와 사회적 시선,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그날 오후, 혜진은 민호에게 조금 더 큰 시험을 주었다. 급식소의 다음 주 운영 계획을 스스로 작성하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안을 포함해서 보고해 주세요. 민호는 처음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열정을 보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주방 동선을 재배치하고 재료 사용량을 줄이며 배식 속도를 높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겪었던 여러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혜진은 민호의 노트와 계획안을 받아보며 놀랐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세심한 분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가능한 방법들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감탄하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청년이 아니다. 삶이 그를 만들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혜진과 민호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늘어났다.
점심시간에 짧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운영 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동안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과거와 어려움, 동생을 지키며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냈고, 혜진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했다. 그 과정에서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민호가 음식을 정리하고 배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단순한 동정이나 호감이 아닌 그의 인간성과 노력, 진정성을 본 그녀의 마음은 깊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이 차이와 사회적 위치, 주변 시선을 고려하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다. 민호 또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혜진에게서 관심과 신뢰를 받으며 단순한 상사직원 관계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부족한 조건을 의식하며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미래가 불확실한 자신이 그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민호가 급식소의 배치와 비용 절감 계획을 알려한 후 조용히 말을 걸었다. 민호 씨, 오늘 작업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면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민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대답했다. 사장님, 제가 한 것뿐이에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배우고 싶습니다. 혜진은 순간 말없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과 겸손, 그리고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단순한 급식소 운영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마음을 숨겼다. 아직은 직업적 관계 속에서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혜진은 사무실에서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민호를 떠올렸다. 그의 솔직함과 강인함, 책임감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을 가져다 주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지금은 관찰과 기회 제공이 먼저이며 감정은 차츰 드러낼 때가 올 것이라고. 며칠 후, 혜진은 민호에게 또 다른 과제를 주었다. 이번에는 급식소 전체 운영 개선안을 문서로 제출하고 실제 실행 계획까지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민호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혜진의 신뢰와 믿음을 느끼고 최선을 다했다. 그는 주방 동선을 다시 점검하고 인력 배치와 재료 구매 방식을 조정하며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완성했다. 계획안을 받아본 혜진은 미소 지었다. 그는 단순히 능력 있는 직원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책임감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혜진은 민호를 보는 시선이 단순한 평가를 넘어 존경과 설렘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했다. 동시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심스레 다짐했다. 이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도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삶과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날 이후 혜진과 민호는 업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대화와 작은 배려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세상의 시선과 나이 차이, 사회적 위치라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했다. 혜진은 그 벽을 넘을 준비를 스스로에게 계속 요구하며 앞으로 올 시험과 도전을 예상했다. 그렇게 윤혜진의 마음속에서는 민호와의 새로운 연결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청년이 아닌 그녀가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였다. 그리고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조금씩 상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윤혜진은 민호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은 직업적 경계 속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녀의 평온을 흔들기 시작했다. 사촌 정민호가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혜진아, 요즘 급식소에서 일하는 청년 이야기 들었어. 그 친구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너 돈 많은데 그걸 노리는 건 아닐까? 혜진은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다. 민호 씨,
제가 본 그대로 판단했어요. 그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정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해라. 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신살까지 혼자 살았던 내가 갑자기 젊은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이상하잖아. 세상이 뭐라고 할지도 몰라.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급식소에서 일하는 청년과 50대 여성 CEO의 관계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언론은 이를 주목했다. 기사와 댓글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돈 때문이지 뭐. 재벌 할머니가 젊은 남자를 꼬셨다. 정말 미쳤나봐. 나이 차이 24살인데.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일부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사장님, 최근 사생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주주들의 항의가 심합니다.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사와 제 개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의 걱정은 현실이었다. 사생활과 회사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투자자와 언론은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10% 하락했고 일부 주주는 공개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이를 예상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편견과 압박을 체감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오늘 많이 힘들었죠?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당신은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저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상처받을까 걱정돼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민호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데도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결심했다.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가 있어도 이 관계를 지켜야 한다. 다음 날 혜진은 회사 사무실에서 긴 회의를 열었다. 오늘부터 저는 민호 씨에게 급식소 운영 전반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길 겁니다. 그의 능력을 증명하고 우리 회사와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거예요. 일부 임원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경험과 책임감, 인간미를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학벌이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회사 내부에서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부 직원들은 그를 무시했지만 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신뢰를 얻었고 앞으로 보여줄 능력과 성실함으로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급식소에서는 민호와 혜진의 협업이 점점 더 효과를 발휘했다. 민호는 주방과 배식, 재료 관리까지 효율성을 높였고 그 결과 비용은 줄고 식사 인원은 늘어났다. 그러나 사회적 압박과 가족의 반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촌과 숙모, 일부 이사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문제 삼았다. 혜진은 고민했다.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숨길 것인가.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 나는 나의 선택에 책임질 것이다. 민호와 나의 관계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 결정이 필요했던 날, 혜진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서로 솔직해지려 합니다. 민호는 놀란 듯 잠시 침묵했다. 사장님, 네, 좋습니다. 언제 결까요?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혜진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힘들죠? 혜진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고 붉어진 눈을 감싸며 대답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고백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혜진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믿고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두 사람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와 감정을 확인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혜진은 점점 민호에게 마음을 열었고 민호는 자신의 진심과 책임감을 증명하며 그녀와 함께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반대는 여전히 높았고 앞으로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류혜진은 민호에게 더 큰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단순한 급식소 운영 이상의 능력을 가진 청년이었다. 혜진은 그의 능력과 책임감을 믿었고 이제 그가 세상과 맞서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혜진은 회사 임원들과 투자 관련 회의를 준비하며 민호를 프로젝트 총괄로 임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발굴하고 외국 투자자들을 설득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일부 임원들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사장님, 민호 씨가 학벌도 없고 경력도 부족한데 정말 이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경험과 현장 지식이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부입니다. 학벌이나 겉보기에 화려한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민호는 처음 발표 준비를 시작할 때 긴장했다. 그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전문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과거 공사 현장과 식당, 공장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이 경험이야말로 진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임을 알고 있었다. 혜진은 민호에게 격려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믿으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진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걸고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설명회 당일 미국, 유럽, 일본 등 30여 개의 외국 투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부분은 나이 지긋한 백인 남성이었고 표정은 차가웠다. 민호는 발표대 뒤에서 자료를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기술과 기업의 잠재력을 투자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했다. 민호가 무대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호입니다. 저는 학벌도 없고 화려한 경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10년간 공사 현장과 식당, 공장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세상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기업은 경남의 정밀금융업체였다. 오차율이 0.001mm로 독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기술이었다. 민호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샘플과 데이터를 투자자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한 투자자가 물었다. 민호는 자신 있게 답했다. 네, 일주일간 공장에서 직접 작업하며 검증했습니다. 이 부품이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전북의 배터리 소재 업체였다. 친환경 소재이면서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30% 우수하고 가격은 절반에 불과했다. 민호는 실제 사용 사례와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득했다. 투자자들은 눈빛이 바뀌었고 그의 발표를 집중해서 들었다. 민호는 이어서 충남의 산업용 로봇 제조사, 강원의 의료기기 업체, 부산의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를 차례로 소개했다. 각 기업의 기술력, 시장성, 투자 가치, 수익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현장 경험에서 얻은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현실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미국 투자사 대표가 손을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 중소기업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관리가 엉망일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발표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이해하고 경험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점이 인상적입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노력과 땀을 세상에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결국 미국 투자사에서 500만 달러, 유럽 300만 달러, 일본 200만 달러 총 2,500만 달러, 한화 약 300억 원의 투자 약정이 성사되었다. 혜진은 무대에서 민호를 껴안으며 속으로 감탄했다. 그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언론과 세상은 급변했다. 한국 중소기업 300억 투자 유치, 청년의 설득력으로 성공이라는 기사가 쏟아졌고 민호의 능력과 윤혜진의 판단력에 찬사가 이어졌다. 주가도 20% 상승하며 일부 임원과 주주들의 불안은 사라졌다. 혜진은 민호에게 말했다. 당신이 해냈어요. 당신 덕분에 세상과 투자자들이 우리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밝게 빛나며 대답했다. 사장님이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저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강 공원에서 걸었다. 혜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민호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민호는 자신이 믿고 선택한 혜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다. 윤혜진과 민호가 외국 투자자 앞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 세상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의혹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신문과 방송, 온라인 커뮤니티는 연일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강조하며 기사를 쏟아냈다. 50대 재벌 여성과 26세 청년, 가련 진정한 사랑일까? 돈 때문에 꼬신 것 아닌가? 라는 말들이 난무했다. 혜진은 회사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신문과 댓글을 읽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민호를 믿는다. 세상이 뭐라 해도 그의 진심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걱정과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민호가 이러한 세상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그의 미래와 자신 사이의 관계는 안전할까? 그날 저녁, 민호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사장님, 오늘 뉴스와 댓글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갑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혜진은 조용히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숨길 이유도 없고 당신이 보여준 것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저는 이 상황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장님도 다칠 수 있어요. 제게 믿음을 주셨지만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 걱정돼요. 혜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 세상과 맞설 수 있어요. 민호 씨, 이제 용기 내세요. 우리 선택을 숨기지 않을 때가 왔어요. 며칠 후 혜진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회사 임원들과 PR팀이 우려를 표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책임질 것이며 민호 씨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PR팀은 긴장했지만 혜진의 결단을 막을 수 없었다. 기자회견 날 30여 명의 기자가 모인 회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카메라는 혜진과 민호를 향했고 질문이 쏟아졌다. 사장님, 정말 그 청년과 사귀시는 겁니까? 결혼 계획은요? 민호 씨, 재산을 노린 것은 아니죠?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우리는 사귀고 있으며 결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민호도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사장님의 재산이나 사회적 위치가 아닌 그분의 마음과 인격을 사랑합니다. 시간과 증명을 통해 보여드릴 겁니다.
기자들은 놀랐지만 두 사람의 진심과 확신이 전해졌다.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공개와 동시에 사회적 반발은 거세졌다. 댓글과 SNS에는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다. 일부 친척과 이사들도 다시 압박을 가했다. 해라, 내가 미쳤어. 세상이 뭐라 할지 생각 안 해봤니? 당장 헤어져. 아니면 회사 이미지와 재산 모두 위험해진다. 혜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제 선택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제 결정에 책임질 겁니다. 민호는 그녀의 단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장님,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세상의 모든 시선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진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서로를 믿으면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공공의 압력과 비난 속에서도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혜진은 민호에게 프로젝트와 급식소 운영을 맡기며 그의 능력을 신뢰했고 민호는 모든 도전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 사회적 반발과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한편 언론과 주주들의 관심 속에서 혜진과 민호의 선택은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나이 차이, 사회적 지위, 재산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과 댓글이 이어졌다. 그러나 혜진은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진심이 모든 편견을 이길 수 있다. 며칠 후 혜진은 민호를 데리고 한강 공원을 걷다가 말했다. 민호 씨, 이제 공개했으니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선택을 지켜야 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도 저를 믿나요? 민호는 고개를 높이 들고 대답했다. 네, 사장님.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싸워나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서울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세상과 맞서는 결정을 내렸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그들을 지탱했다. 이제 진정한 시험은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혜진과 민호가 관계를 공개한 이후 세상은 두 사람의 사랑을 놓고 끊임없는 논쟁과 관심을 보냈다. 언론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강조하며 비판적 시선을 드러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비난과 조롱, 의심이 난무했다. 가족 또한 혜진에게 계속 압박을 가했다. 사촌 정민호가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해라, 내가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너를 비난하고 있어. 나이 차이도 그렇고 세상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니?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호 씨, 저는 제 선택에 책임질 거예요. 세상의 평가나 비난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민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두려움이 있었다. 민호가 아직 정부 사회적 위치가 낮다는 현실, 그리고 세상의 편견은 두 사람 사이를 위협했다. 민호 또한 고민이 많았다. 그는 사장님의 눈높이에 맞춰 노력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압박과 주변 반응은 그를 흔들었다. 회사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부 임원들은 두 사람의 공개를 우려하며 회사 이미지와 주가를 걱정했다. 사장님, 이렇게 공개하면 주주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분위기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 결정에 책임질 것이며 민호 씨와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과 맞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민호는 사무실에서 혜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함께라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제 마음을 믿어주실 수 있나요? 혜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믿어요. 민호 씨, 우리 서로를 믿으면 세상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혜진과 민호는 공개 후 첫 외부 행사에 참석했다. 기자들과 투자자,
사회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회적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는 두 사람을 압박했지만 혜진은 당당하게 민호의 팔을 잡고 걸었다. 민호 또한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혜진과 함께 걸음을 맞췄다. 행사 후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저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다. 제 행동이 사장님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요. 혜진은 그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민호 씨,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선택과 믿음은 지킬 수 있어요. 당신이 제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사회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혜진은 회사와 프로젝트를 통해 민호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도록 지원했고, 민호는 최선을 다해 성과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관계를 단단히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혜진에게 조심스레 고백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판단하면 사장님이 다치실까 봐 걱정돼요. 혜진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호 씨,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으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믿어. 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다. 민호는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준비가 되었고, 혜진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외부의 압력과 가족의 반대를 넘어 서로를 지키고 지지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한편, 사회적 논쟁은 계속되었다. 언론과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비판과 의혹이 이어졌지만, 일부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진심과 용기를 인정하며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나 재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진심이 중요하다. 두 사람의 용기를 인정한다.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사랑이다. 혜진은 민호에게 말했다. 이제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에요.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한강을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다. 사회적 압력과 편견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두 사람을 지탱했다. 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민호와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시선과 압력도 견딜 수 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지키겠다. 민호 역시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사장님과 함께라면 나이와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둘이 함께하는 선택과 행동으로 세상의 진심을 증명할 것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세상은 여전히 논쟁적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리고 혜진과 민호는 함께 앞으로 올 시련과 도전을 준비하며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며칠 후 르네진과 민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관계를 공개할 결정을 내렸다. 혜진은 사무실에서 임원들과 PR팀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민호 씨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 공개는 우리의 진심과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당일 50여 명의 기자와 사회 인사들이 모인 회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단상에 올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다. 사장님,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이 차가 너무 큰데 괜찮으신가요? 민호 씨, 재산 때문이 아닌가요? 혜진은 단호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입니다. 민호도 용기 있게 말했다. 저는 사장님의 재산이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인격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시간과 행동으로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은 놀랐지만 두 사람의 진심과 확신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공개 후 언론과 사회의 반응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일부 댓글과 기사에서는 여전히 비난과 의심이 이어졌지만 점차 두 사람의 진심과 용기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심이 중요하다. 두 사람의 용기를 존중한다.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사랑이다. 한편, 혜진과 민호는 프로젝트 성공에도 박차를 가했다. 민호는 중소기업 기술 투자 프로젝트를 완전히 책임지고 진행했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을 방문하고 직원들의 노력과 기술력을 확인하며 자료를 준비했다. 미국, 유럽, 일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에서 민호는 자신 있게 기술력과 시장성, 투자 가치를 설명했다. 첫 발표가 끝나자 투자자들은 놀라움과 신뢰를 동시에 표했다. 미국 투자사는 500만 달러, 유럽 투자사 300만 달러, 일본 200만 달러 등 총 2,500만 달러, 한화 약 300억 원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혜진은 발표가 끝나자마자 무대 위에서 민호를 안았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해냈습니다. 민호는 떨리면서도 웃으며 대답했다. 사장님이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저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다. 혜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민호와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지킬 것이다. 민호 역시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사장님과 함께라면 나이와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할 것이다. 며칠 후, 혜진과 민호는 가족과의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정민호와 숙모에게 직접 설명하며 민호의 성실함과 진심,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가족들도 점차 이해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다. 민호 씨, 당신이 혜진의 선택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의 승인이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급식소에서의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화려한 이식장 대신 처음 만난 곳인 급식소에서 서로의 사랑과 약속을 확인하기로 했다. 노인들과 직원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명을 하고 서로를 부부로 맞이했다. 민호와 혜진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 앞에서 완전히 공개되고 지지받는 관계가 되었다. 결혼식 후 혜진과 민호는 함께 청년지원재단을 설립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청년, 학벌은 없지만 기술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교육, 멘토링, 일자리 연결까지 3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혜진은 재단에 자신의 전 재산 100억 원을 쏟아 부었다. 민호는 현장 경험과 리더십으로 청년들의 성장을 직접 지도했다. 재단 첫 기수 모집에서 500명이 지원했고 100명이 선발되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고 학벌은 없지만 눈빛이 살아있었다. 혜진은 단상에 올라 청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온 것이 시작입니다.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민호도 단상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저는 2년 전만 해도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노숙했고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잡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재단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첫 기수 100명 중 9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언론과 사회는 다시 한번 놀랐고 두 사람의 진심과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증명되었다. 혜진은 민호의 손을 잡고 속으로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사장님.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 두 사람은 재단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로를 안았다. 혜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50년의 삶, 외로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민호 역시 결심했다. 사장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재단 설립 후 몇 달이 지났다. 윤혜진과 민호는 매일 바쁘게 활동했지만 마음속은 언제나 평화롭고 단단했다. 재단에서 지원받은 청년들의 성장이 눈에 보였고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두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혜진은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증명한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민호 역시 혜진의 결정을 존경하며 따라갔다.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함께 세상을 바꾸는 동반자였다. 그는 재단 청년들을 지도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거리에서 살던 시절, 공사장에서 일하던 경험,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은 청년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다. 저처럼 밑바닥에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재단 첫 졸업생들의 취업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세상은 또 한 번 놀랐다. 100명의 첫 기수 중 98명이 성공적으로 취업했으며 그 성과는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넘어선 진정한 도전의 승리였다. 기자들은 혜진에게 질문했다. 사장님, 50대에도 새로운 사랑과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혜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할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와 민호의 이야기는 사랑과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편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따르세요. 민호도 덧붙였다. 저 또한 20대 초반의 거리에서 살며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았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환경이나 배경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혜진과 민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민호는 혜진에게 말했다. 사장님, 우리는 지금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꿈,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네요. 혜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맞아요. 돈과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재단 청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열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따뜻하고 밝았다. 청년들은 자신의 경험과 목표를 공유했고 혜진과 민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조언을 건넸다. 한 청년이 물었다.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민호가 웃으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를 봐주세요. 제가 증명한 것처럼 노력과 진심이 있다면 누구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재단의 두 번째 기수 모집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했다. 혜진과 민호는 면접과 심사를 통해 100명을 선발했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가능성과 열정을 직접 확인했다. 혜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믿고 기회를 준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 돈보다 사람, 명예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사회적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언론과 대중은 두 사람의 진심과 재단 활동을 인정하며 50대에도 새로운 사랑과 도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인터넷 댓글과 기사에는 응원과 감탄이 이어졌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심으로 선택하면 세상은 이해한다. 윤혜진 사장님의 용기와 민호 씨의 성실함에 박수를 보낸다. 혜진과 민호는 서울의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두 사람은 느꼈다. 세상의 속도와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행동으로 만든 가치라는 것을. 혜진은 속으로 말했다. 민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민호 역시 생각했다. 사장님과 함께라면 나이와 배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행동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와 행복을 느꼈다. 재단 설립 6개월 만에 첫 기수 대부분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다. 혜진과 민호는 그 성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혜진과 민호는 재단의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나이, 배경,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는 사랑과 꿈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날 밤, 서울의 별빛은 희미하지만 분명했다. 윤혜진과 민호, 두 사람의 삶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